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김남주, 차은우 주연의 원더풀 월드 빌드업이 탄탄했던 1회에 이어 드디어 본격적으로 얼굴 천재 차은우 배우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2회가 끝이 났는데요. 첫 주차를 딱 끝낸 느낌을 말하자면 막 뭔가 대단한 웰메이드는 아니지만 몰입감 많은 훌륭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핸드폰 한 번 안 만지고 끝까지 봤거든요. 아들 잃은 엄마의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이렇게 이어지나 싶을 정도로 김남주 배우에게 멱살 잡혀 끌려갔습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존재하지만 원더풀 월드는 그 중에서 배우 선택이 제일 탁월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오늘 2회는 은수연의 재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권지용을 찾아간 은수연. 피해자이면서도 죽어간 아들의 평안함을 위해 권지용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사과를 부탁했지만 그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사과는커녕 건우의 죽음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가진 돈으로 사과를 대신하려는 무례함까지 보여줬죠. 그렇게 마지막 부탁까지 짓밟힌 은수연은 결국 그에게 건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벌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은수연의 재판. 변호사와 가족들은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언급하며 은수연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작 은수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에 대한 선처를 거부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오늘 2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은수연은 절대 충동적으로 권지용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충분한 배려를 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건 권지용이었고 은수연은 건우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죠. 물론 사적 보복이 절대 있어선 안 될 행위이긴 하지만 과연 은수연은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제발 죽은 아이를 위해 사과를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거부한 인간 말종을 두고 말이죠. 그래서 은수연은 그 행위의 동정도 그리고 선처도 바라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행한 불법에는 정해진 벌을 받으며 그 복수가 당당한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바로 말한 것이고요. 이후 은수연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징역 7년. 그렇게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교도소에 들어가죠. 한국인 최초로 로잘린 문학상을 받은 교수.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위한 복수로 수영복을 입은 죄수. 교도소 안에서의 은수연은 영혼이 사라진 육신 같았습니다. 멍하니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죠. 반면 남편인 강수호는 무척 바빴습니다. 은수연에게 했던 무엇이든 해보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런 노력은 그들이 놓쳤던 작은 단서들을 찾게 합니다. 강수호가 가장 먼저 찾은 단서는 권지용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강수호는 권지용의 음주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며 그가 머물렀던 술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술집 웨이터로부터 얻은 술자리 CCTV를 확인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바로 권지용과 술을 마시던 일행 중 자신이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취재하던 김준 의원이 함께 있던 것. 그렇게 김준과 권지용을 함께 놓고 판을 다시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권지용 재판 깊숙한 곳까지 김준의 그림자가 뻗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음주 수치를 조작해준 경찰청 관계자, 권지용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그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 모두가 김준 의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후 강수호는 포커스를 김준에 놓고 다시금 모든 가능성을 의심했고 그가 점점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눈다는 느낌을 받은 김준은 강수호와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두 사람. 이 자리에서 강수호는 노골적으로 김준을 향해 네가 흑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웬일인지 김준이 내민 태블릿 PC를 본 후 꼬랑지를 내립니다. 아니 꼬랑지를 내리는데 멈추지 않고 김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써준 후 그의 도움으로 미국 특파원 발령을 받아 비행기에 오르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은수연 홀로 한국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그럼 과연 김준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어떤 장면의 영상이 담겨 있어 강수호의 무릎을 꿇렸던 것일까? 시청자가 본 태블릿 PC의 내용은 사고 당일
은수연의 집 앞을 비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에 찍힌 것이 건우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장면뿐이라면 강수호가 그렇게 도망칠 이유가 없었겠죠. 분명 그가 은수연을 버리면서까지 감춰야 할 진실이 찍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우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증거 정도. 오늘 은수연은 손을 다쳐 수술을 받는 도중 사고 당일 확실히 문을 닫았다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누군가 그 이후 건우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김준이 내민 영상 속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겠죠. 그럼 과연 은수연이 집에 돌아온 후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 집에서 나간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어제 1회를 보면서도 왠지 그 사람이 한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우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건우가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도 문이 열려 있다고 집 밖으로 나가 냅다 뛰어 돌아다니지는 않죠. 하물며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우의 그런 행동이 왠지 누군가를 따라간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그 사람을 쫓아 덩달아 뛰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과연 건우가 그렇게 안심하고 냅다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의 비서기 때문에 자주 보고 집안에서 거의 이모라 불리우는 엄마의 친동생 같은 사람. 그 정도면 건우가 냅다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은수연이 공항에서 건우가 걱정돼 강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카메라는 그의 휴대폰을 비추기 전에 흐트러진 침대를 타고 내려가 그 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왠지 누군가 그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복선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건우가 아프긴 했어도 깨어 있었을 시간입니다. 만약 모르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있다면 분명 엄마에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이 부분도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온 사람이 건우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우가 그 사람을 보고도 엄마에게 언급을 안 한 건 은수연이 집에 돌아온 직후 건우가 보인 행동에 힌트가 있죠. 바로 엄마 생일을 위해 노래하는 동영상을 찍겠다고 한 것. 아마도 한유리는 엄마를 위해 몰래 영상을 찍자고 건우를 설득한 뒤 서프라이즈니 자신이 집에 온 건 비밀로 하자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우가 태블릿을 켜달라고 한 뒤 엄마를 빨리 집 안으로 들여보낸 거죠. 6살 먹은 아이가 거치대를 쓸 생각은 못했을 것 같고 한유리와 동영상을 함께 찍으려고 빨리 들여보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동영상을 찍자던 한유리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니 건우가 그런 한유리를 계속 쫓아갔던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2회에서 강수호의 특파원 소식을 전하러 은수연의 면회를 갔을 때 왠지 지가 보내기 싫어서 은수연 핑계로 붙잡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 건 저만 그런가요? 형부도 아닌 수호씨 부르면서 본인이 더 애가 타는 것 같은 모습. 모든 정황에 한유리를 집어넣어보면 괜시리 합당해 보이는 지금 상황. 과연 강수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